식사하고 그다음에 녹차 먹는 시간은 1시간 정도 좀 시간을 좀 두고 드시는 게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다른 약하고 같이 먹게 되면 약물의 어떤 약효 성분을 좀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요거는 전문의 선생님과 꼭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녹차를 무조건 많이 먹으면 무조건 뇌가 좋아진다, 치매 예방한다, 대신 다른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약 4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야심차게 집어들었는데 되게 민망하네요, 이 손이. 바로 집어넣어야겠네요. 커피도 마시고 녹차도 많이 마시고 우리 엄마가 네, 저희 엄마인 줄 아니 저도 지금 큰일 났다 싶은데, 저 사실 막 뭐 덕 가서 우린 녹차부터 생녹차부터 집에서 녹차에 밥 말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 그래서 저도 맞아요. 녹처럼 많이 마시고 약이랑도 막 마셨는데 그러면 안 되겠어요. 이제. 아니 저 시원한 녹차로 많이 달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아우 이게 녹차야말로 그냥 삼복더위에는 그냥 명약이었는데 이게. 성경날 때마다 먹으면 약 맛있는 300m 앞 월드컵 내거리에서 시청 단면 좌회전하세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뭐 유자차, 생강차, 고추차, 쌍화차 쪽으로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 광이 좀 많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네. 달달하던데. 왔다 갔다 하죠. 뭐 2차 약은 약이고 뭐 차는 차니까. 우리가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사실 차 한 잔의 여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마시면서 약 300m 앞 시청 단면 좌회전하세요.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기왕 마시는 차 혹시 좀 더 도움이 되는 차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증상별로 좀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차를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자, 지끈지끈 두통이 올 때는 생강차 생강차. 아, 제가 생강차 좋아하나 봐요. 라벤더차 이런 차들이 있네요. 관련이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두통이 심하면 병원 오셔야 돼요. 하지만 이런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도와드리는 성분으로 생강 또는 라벤더를 추천드릴 수는 있습니다. 생강이라는 성분이 항염증,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뇌의 혈관 그리고 뇌 조직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있고요. 그다음에 약 700m 앞 유성 IC 삼거리에서 서대전 내거리 유성 단면 좌회전하세요. 있습니다. 또 라벤더를 생각해 보면요, 라벤더가 신경계를 이완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통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긴장성 두통의 경우에 이제 목부터 뒤가 쫙 뻣뻣해지고 머리가 아픈 분들이 있는데, 이런 라벤더의 성분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두통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잠들기 전에 라벤더 향 맡아보시면 이제 수면 베개로도 쓰잖아요. 수면을 좀 도와줄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조금씩 머리가 좀 주무시기 전에 라벤더 차를 한 잔 드신다면 좀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라벤더 차 궁금해지네요. 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시면 약이 되는 차 두 번째 공개할게요. 지글지글한 변기에 우엉차와 페퍼민트 차. 이 두 가지 마시면은 막혀있던 변이 막 팔팔팔 하면서 뚫리는 건가, 이 종류. 서대전 내거리 유성 단면 좌회전하세요. 뭐 예를 들면 아주 심하진 않은데 생활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를 골라보면 페퍼민트와 우엉차입니다. 페퍼민트는 드시면 입안이 좀 화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게 바로 멘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얘네들이 혈관을 좀 이완시키고 위장에 있는 근육을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도와줘서 변비에 도움이 되고요. 우엉차는 아시는 것처럼 리그닌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마찬가지로 대변의 활동을 좀 좋게 해주게 되고, 또 하나 우엉 안에는 이눌린이라 그래서 천연 인슐린이라 그래서 혈당을 낮춰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명절에 음식 많이 드실 때 우엉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혹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우엉차나 페퍼민트 차를 하루에 한 잔 아니면 두 잔 정도 천천히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감기에 좋은 차 열어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자, 감기에는요, 우엉차, 감기에는 감리차, 유자차를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군요. 네, 김호준 교수님. 네, 일단 감기에 감립차, 유자차 왜 이렇게 좋을까? 글쎄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가장 이제 흔하게 알려져 있는 거는 비타민 C가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감립차 같은 경우에 이게 비타민 C가 무슨 사과보다 30배 정도 많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뇨작용은 있어서 약간 붓기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약 300m 앞 우회전하세요.
먹었던 그런 차인데 실제로 이거는 레몬씨보다도 비타민C가 3배 정도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이제 목감기 앓으신 분 또 저희가 할머니분들도 많이 이게 추천을 하시잖아요. 목감기 있을 때는 레몬차를 좀 먹으면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은 된다라고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알려진 바로는 헤스페리딘 성분이 있어가지고 해독작용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많은 차들이 실제로 기존에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면 이거는 그냥 보조적인 내용이고 약을 좀 제발 잘 드시길 바라고 일단 이것들은 보조적으로 일단은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플 때는 무조건 약 먹고 병원 찾아가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네. 자, 감립차, 유자차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오늘도 티벗에 퀴즈 3가지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볼게요. 이가탄 먹어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분과 효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붓고 피나는 잇몸병엔 4가지 성분 이가탄.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MZ 새마을금고보험이 궁금하다면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우리 땅 어디서든 만나보세요. 보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MG가 함께하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MG 새마을금고보험. 당신의 소중한 순간. RSV는 염려하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SV 의사와 상 약 500m 앞 우회전하세요. 약 600m 앞 우회전하세요. 가운데 차로를 이용하세요. 맥시멈을 갖지 못했다는 것. BPS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네, 돌아온 금요일의 티버캐스터 장홍입니다. 오늘도 3개의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퀴즈도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자, 양치만 잘해도 폐렴 예방이 가능하다. 그렇다? 아니다. 자, 두 번째. 약 200m 앞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약 300m 앞 우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 혈전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 아니다. 아, 문제 어렵다고요? 힌트 드려야죠. 예. 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예, 긍정적인 마음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떠도는 정보의 허와 실을 제대로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팩트 체크. 오해일까 속설일까? 진실일까 거짓일까? 거짓 팩트는 정보 전염병의 시대. 바르게 알고 건강하게 먹자. 무엇이든 팩트 체크.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추워지는 겨울철이면 이걸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겨울철이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 하지만 단순 추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 수 있다고요. 심해진 수족냉증. 알고 보면 내모가 문제다. 우리 집 주변에 도착하여 음성 안내를 종료합니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막 핫팩 그리고 집에서도 늘 이렇게 수면 양말 신고 있는데 근데 수족냉증이 이것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거 팩트체크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좀 짐작을 좀 해볼까요? 두 분께서 무엇이 관련이 있을까요? 아이고, 이거 뭐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게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길도 미끄럽고 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골절 위험이 다른 기도보다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 저는 소화불량을 이제 적었는데요. 소화불량. 체해 보셨잖아요. 체하면은 이 손끝이 엄청 차가워져요. 그쵸?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왠지 수족냉증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그냥 수족냉증이 있어요. 왜 따뜻한 거 먹으면 또 금방 따뜻해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소화 안 되고 손발 더 차지고 이게 악순환인 거죠. 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호준 교수님 정답은 뭔가요? 아쉽게도 사실 두 분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오? 답이 없네? 예, 사실은 이게 두 분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써준 거에 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심해진 수족냉증이 사실은 디스크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한번 띄워볼까요? 내용에 팩트체크 내용 좀 주세요. 자, 심해진 수족냉증 알고 보면 디스크의 문제이다. 디스크가 이제 왜 갑자기 이제 수족냉증하고 디스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체온을 유지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이제 피가 이렇게 심부로 옮겨오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증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속이 됐을 때, 또 계속 반복이 됐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 사실 이게 다른 질환과 오인이 전혀 우리가 구별 없이 그냥 단순히 수족냉증이다 해가지고 그것만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목에 디스크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 약간 목 디스크 있거든요. 네. 나 수족냉증도 있어요. 어머.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인체가 참 놀랍네요. 왜 그런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네. 수족냉증의 증상들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것 같은데 네. 증상들을 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족냉증은 실제로 이런 어떤 손발 저림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감각도 저하되고 이 증상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설사하고 변비, 또 오한, 시려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손발 저림과 감각 저하가 실제로 이거는 내가 온도가 떨어져서 생긴 거라고 생각해버리고 오인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수족냉증하고 디스크가 이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오인을 하거나 또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발이 찬 이유가 수족냉증 때문일 수도 있고 목 디스크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박준 아나운서 그걸 지금 아직 헷갈리시는 상황인 거죠? 네, 약간 확실히 감은 안 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이제 거예요? 목 디스크의 증상을 좀 보시면 또 되겠죠. 그래서 목 디스크의 주요 증상들이 있습니다. 저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실. 디스크 때문에 온 수족냉증은 목 디스크가 개선돼야 좋아질 것 같고 일반적으로 있었던 수족냉증 네. 혹시 이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주 일반적인 방법들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첫 번째는 혈액순환이 문제인 거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해주셔서 혈액순환을